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네, 잠시 앉아 계세요. 네, 일어나서 준비해 주세요. 똥똥똥. 네, 시작해 주세요.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명 그리고 학습 목표 판서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생명 존엄성에 관련해서 동양 그리고 서양의 윤리학자들은 각각 어떠한 입장을 내비쳐줬는지 우리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 1번은 달성을 해봤으니 이제 두 번째 생명 복제 그리고 유전자 복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떠한 입장을 보여야 할까라는 학습 목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의 컴퓨터 그리고 저기 있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칠판이 스크린에 자료 3이라고 쓰여져 있는 표 하나 띄워놓은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뒤 친구들부터 잘 보이면 OK 표시 한 번씩 해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생명 복제가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서 이 표를 한번 읽어주도록 하세요. 자, 시작!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3분이 지났으니까 이 표 어느 정도 각자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찬성 혹은 반대 정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 친구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생명, 복제, 논거. 그래서 이 생명 복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찬성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 우수한 품종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다.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점심 시간에 맛있게 먹은 과일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뭐였지? 맞아, 샤인머스켓. 우리 친구들 샤인머스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일상시에 먹는 그 포도에서 가장 맛있는 부분만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뽑아내서 만드는 게 바로 샤인머스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 포도의 가장 우수한 품종만을 쭉쭉쭉 뽑아내서 샤인머스켓을 만든 것처럼 생명복제 기술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우수한 품종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점. 우수한 품종 유지에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치료용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우리 친구들의 입 그리고 선생님의 입을 가리고 있는 이게 뭐죠? 마스크. 그럼 우리 마스크를 왜 쓰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치.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이 자꾸 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약이나 백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백신을 개발하거나 약을 만들 때는 우리 친구들 실험용 쥐 그리고 실험용 돼지처럼 인간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험용 쥐나 돼지를 복제를 통해서 계속 생산할 수 있다면 치료용 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찬성론과 우리 두 가지 정도 확인했으니 이번엔 반대론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론과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 종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여기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적어서 한 번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종의 다양성이 왜 훼손되냐? 우리 친구들이 다 선생님과 똑같은 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성별이라면 선생님이 잘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잘하겠지만 선생님이 약한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그 부분을 잘 못하고 선생님이 취약한 병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그 병의 아픔을 경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종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정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친구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조금 길러주기 위해서 초성으로 한번 힌트를 줘보고 싶어요. 생명복제와 관련해서 저 두 번째 말에 들어갈 때 혹시 뭔지 유추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뒤에 성태가 손을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생명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를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일단 생명은 맞아요. 자, 그럼 뒤에 세 글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지금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다승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수단화.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수단화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동물 실험에서 이용되는 실험용 쥐 그리고 실험용 돼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이고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그런 뛰놀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용이 되죠. 그런 건 생명이 인간을 위해 수단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생명복제 찬반 논거 확인했으니 유전자 복제 문제는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까지 블록타임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진행을 해서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 모형이라는 그런 수업 모형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절차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간단하게 판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콘스탄츠 딜레마 토론 오늘 수업을 하고 있었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죠? 자료 5번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을 했죠? 이 상황 안에 주인공이 나라면 나는 어떤 입장을 택할지 개인별로 숙고 조금 어려운 말을 썼었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친구들 딜레마 명료화 단계예요.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딜레마 명료화가 그래서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딜레마 명료화라는 것은 자료 5번 안에 있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주인공이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안에 나오는 강희 그리고 흰둥이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환이가 손을 들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맞아요. 지환이가 말해준 것처럼 강희가 키우는 흰둥이는 지금 위암에 걸려서 동물 복제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동물 복제를 의뢰받은 동물 그 박사는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 사이에서 충돌을 하고 있나요? 혹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 뒤에 이제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손을 들었으니? 맞아. 우리 지연이가 지적을 해준 것처럼 박사 같은 경우는 동물 복제 찬성 그리고 이 반대라는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단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박사라면 나는 찬성 혹은 반대 중 어디를 고를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딜레마 명료하는 게 가볍게 확인을 해봤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입장을 고를지 자신의 입장을 투표하고 그리고 같은 입장을 선택한 친구들끼리 소그룹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 똑같은 의견을 보인 친구들과 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근거를 두 가지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 토론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 토론 단계에서는 우리 친구들 지켜야 하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항상 경청해 주는 것. 두 번째, 우리 친구들 토론을 할 때 찬성 쪽 친구들이 쭈르륵 말하고 반대쪽 친구들이 쭈르륵 말하는 게 아니라 탁구를 치는 것처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이 두 가지 규칙 꼭 지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금 찬성 반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앉아 있는 거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걸 보고 관찰 평가를 체크리스트에 기록을 하면서 시행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시작! 미주야, 우리 미주 지금 표정 조금 좋지 않은데 토론 과정에서 뭐 문제 같은 게 생기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미주는 찬성 쪽을 골랐는데 제가 어떤 논거로 이 찬성 쪽 입장을 정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우리 미주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 생명복제를 찬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생윤학습지 뒤쪽에 실어놨어. 그래서 우리 미주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고 한번 찬성 쪽에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야, 우리 3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찬성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오케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일단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셔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고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 3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추가 과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을에 김길동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용인을 대표해서 인간 복제 기술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 복제 기술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고 하지, 우리 주변에 등장을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런 문제점 혹은 장점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찬성 그리고 반대쪽 입장 한 명 정도씩만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 저는 찬성을 골랐는데 제가 찬성 쪽 대표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오케이. 그 뒤에 앉은 찬솔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아, 좋아요. 우리 찬솔이도 키우던 강아지가 한 10년 정도를 길렀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찬성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잘해줘요.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찬솔이랑 생각이 조금 달라요 하는 친구 혹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 아, 그 뒤에 앉은 한경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아, 우리 한경이는 찬솔이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아무래도 사회의 규칙이 동물 복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연구용이 아니니까 금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적을 잘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의 결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단계인 두 번째 투표 그리고 두 번째 소그룹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